그날은 정말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마당에 늘어놓은 고추를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시골에서는 밤에 차 소리가 나면 금방 알아요. 누가 왔나 싶어서 대문 쪽을 내다봤더니 아들 태수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큰 소리로 인사하더라고요. 도시 사람 티가 확연히 나는 젊은 여자였어요. 태수가 머뭇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응, 누군데? 이분이 제 여자친구 박은희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38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아이고, 어서 와요. 반가워요.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은희라는 그 여자도 정말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희입니다. 태수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말도 예쁘게 하고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았죠. 아니, 속은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사귄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가 대답했어요. 1년 정도요, 어머니. 그럼 결혼 생각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태수의 대답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태수도 장가를 가는구나. 정말, 언제? 다음 달에 조용히 하려고요. 조용히? 왜? 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리고 저희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 말을 듣고 보니 은희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정말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살다가 우리 태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도 결혼은 제대로 해야지. 제가 말했더니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요즘엔 다들 간단히 해요. 우리도 그냥 혼인 신고만 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 있어? 저는 화가 났어요. 아들 결혼을 그렇게 대충 할 수는 없죠. 안 돼. 결혼식은 꼭 해야 해. 어머니, 싫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때 은희가 나섰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태수 씨. 저도 어머님 앞에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은희가 더 철이 있네. 결국 우리는 한 달 후에 마을 회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제가 안방을 내주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잤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은희가 벌써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언제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어머님, 제가 아침밥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떻게? 이제 가족인데 뭐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라고 하다니. 은희가 해준 아침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 음식하니 어떠세요? 아주 좋아.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태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은희 요리가 정말 맛있어, 어머니. 그러게. 우리 태수 복 받았네. 그날 오후에 태수와 은희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결혼식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은희가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기뻤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었거든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음식 준비, 하객 연락, 화환 주문.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춘덕이가 드디어 며느리를 얻는구나. 태수도 이제 철이 들었네. 어떤 사람이야? 아주 예쁘고 착해 보이던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줬어요. 결혼식 전날 태수와 은희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짐이 많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올 동안 짐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신혼여행도 간다니 정말 좋았어요. 우리 태수가 이런 로맨틱한 생각도 하다니.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희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태수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춘덕이 보기 좋아.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예쁜 여자와 결혼하다니. 식이 끝나고 마을 이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태수야, 정말 축하한다. 은희 씨도 우리 마을에 와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면서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외롭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 잘 다녀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 태수가 드디어 장가를 갔다는 생각에 매일 흥얼거리며 지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은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어머님, 이 반찬 좀 짜지 않아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건 안 먹어요. 어머님, 이 음식은 몸에 안 좋다던데요. 시어머니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님, 요리할 때 좀 더 위생적으로 해주세요. 어머님, 이 식기들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저는 30년 넘게 집안일을 해온 사람인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새 며느리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수였어요. 제가 은희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태수는 항상 은희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은희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좀 바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은희한테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38년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몇 달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부터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은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 너무 낡지 않아요? 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새로 지으시는 게 어때요? 새로 짓는다고요?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에요. 30년 넘게 살아온 소중한 집인데.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뭐가 불편해? 어머님, 요즘 집들과 비교해 보세요. 화장실도 좁고 부엌도 불편하고, 그리고 겨울에 춥지 않아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불편한 게 많았죠. 하지만 새로 지을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 지어? 어머님, 이 땅이 꽤 넓잖아요. 일부를 팔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땅을 팔라고요?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에요. 아무리 새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안 돼. 이 땅은 절대 못 팔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은희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미묘하게 차가워졌다고 할까요? 어머님, 그럼 계속 이런 불편한 집에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불편해도 내 집이야. 태수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그때 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은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정말 불편하긴 해요. 너도 그런 생각이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희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너희들이 나가서 살면 되잖아.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이 불편하다면 자기들이 나가는 게 맞지. 그날 저녁 태수와 은희는 정말로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 서울 집으로 올라갈게요. 그래, 가거라. 어머님, 저희가 너무 그랬나요? 은희가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에는 가짜로 보였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태수도 전화를 안 했고, 은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매일 혼자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새 며느리한테 너무 까칠하게 굴었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은희라는 여자가 뭔가 수상해. 그런데 며칠 전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이 목격됐어요. 우리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요. 순덕이 집 앞에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던데? 이웃집 말순이가 말해줬어요. 그래, 누구더라? 젊은 남자들인데 태수 친구들인가? 태수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어요.
태수는 마을에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음이 들렸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3명의 남자가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대문 앞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화단도 좀 밟힌 것 같았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을 왜 기웃거리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늘 오후에 태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아들 전화였어요. 태수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야 그냥 그렇지.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응. 저희가 내일 내려갈게요. 갑자기 내려온다고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왜?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내일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응.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못 봤어요? 이상한 사람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요즘 느끼던 불안감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농촌에 빈집털이가 많다고 해서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빈집털이라고요? 우리 집은 빈집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알겠어. 조심할게.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희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보통은 은희가 먼저 안부를 묻는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뭔가 수상해요. 정말 수상해요. 마을 청년회장 민철이한테 상의해 볼까요? 민철이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똑똑한 청년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태수와 은희가 오기 전에 민철이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정말 불안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철이를 찾아갔어요. 청년회관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철아, 할머니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철이는 정말 착한 청년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을 항상 잘 챙겨주거든요. 사실은 요즘 우리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 이상한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기웃거린 것. 어젯밤 3명의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춘 것. 그리고 태수의 이상한 전화까지. 민철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 했죠. 응. 한 달 전에 크게 싸웠어. 집을 고치자고 하는데 땅을 팔라더라고.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요. 무슨 사기? 가족을 이용한 사기요. 특히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가족을 이용한 사기라고요? 민철아, 자세히 좀 설명해 줄래? 할머니, 일단 며느리분 신상을 좀 알아봐도 될까요? 신상. 이름이랑 나이, 출신지 같은 거요. 박은희 32살, 서울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정보는 없으세요? 생각해보니 은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빼고는 직업이 뭔지, 어디 사는지, 고향이 어딘지 아무것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철아, 사실 잘 모르겠어. 태수가 데려왔을 때도 대충 설명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거든.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할머니. 보통은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나요? 게다가 1년 사귀었다면서. 왜 그동안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을까요? 민철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오늘 그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연락 주세요. 민철이가 명함을 하나 줬어요.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민철이가 작은 기계를 하나 줬어요. 이게 뭐야? 녹음기예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대화가 나오면 녹음해 두세요.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간단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젊은 친구가 저를 도와주다니. 고마워, 민철아. 뭐요, 할머니. 마을 어르신을 돕는 건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장님도 만났어요. 강수 이장님은 우리 마을을 20년째 맡고 계세요. 경험도 많고 판단력도 좋으신 분이에요. 순덕이 어디 갔다 와? 아, 이장님. 민철이한테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 이장님께도 사정을 얘기했어요. 요즘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그거 좀 이상하네, 순덕아. 그치요, 이장님? 요즘 농촌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 특히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했어. 역시 이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하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해. 그리고 오늘 너희 아들 온다며? 네,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해요. 그럼 내가 슬쩍 들러볼게. 마을 이장이 인사차 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며느리 상태도 좀 보고. 정말 고마우셨어요. 이장님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이장님. 뭘?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순덕아,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민철이 집에서 자는 게 어때? 에이,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야. 안전이 최우선이야. 며느리하고 얘기해보고 이상하면 바로 민철이한테 연락해.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와 은희가 온 거였어요. 어머니, 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서 와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희도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앉아라.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해요. 차를 준비하면서 민철이가 준 녹음기를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켜둬야겠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그냥 그렇지.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냈어요. 태수가 대답했지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할 얘기가 있다며? 아, 네. 태수가 은희를 쳐다봤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사실은. 응.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사, 어디로? 부산으로요. 부산. 갑자기 부산이라니요. 왜 갑자기 부산에? 은희가 부산에 직장을 구했거든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은희가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무슨 직장인데? 무역회사요. 무역회사. 네, 어머님.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는군요. 그럼 언제 가는데? 다음 주요. 다음 주.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부산에 가면 어머님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제안이라고요? 무슨 제안? 요양원이요. 요양원?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걱정되거든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혼자 있는 게 뭐가 걱정이야?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은희가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이 뻔히 보였어요. 요양원에 보내서 이 집과 땅을 차지하려는 거죠. 싫어. 절대 안 가. 어머님, 내 말 못 들었어. 싫다고 했어. 그때 태수가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럼 차라리 이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정리한다고? 네. 밝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거요. 역시나 그 얘기가 나왔군요. 서울 근처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요. 은희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값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 농촌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감정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감정을 받아보라고요? 이 집과 땅을 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안 돼.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어머님, 왜 그렇게 고집을? 고집이 아니야. 제가 화를 냈어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야. 그리고 너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어머니,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관리도 힘들고 위험하기만 하잖아요. 관리가 힘들고 위험하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위험하다는 소리를 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그때 은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농촌에 범죄가 많다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범죄 타겟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요즘 우리 집 주변에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희가 걱정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왜 이렇게 가짜 같아 보이죠?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태수가 물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어젯밤 전화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야?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거나. 정확히 제가 경험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태수가 그걸 알고 있죠?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요. 태수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시선도 자꾸 피하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어젯밤 일을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강수 이장님이 오신 거예요. 아, 이장님. 제가 반갑게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춘덕아, 아들 왔다며? 네, 막 도착했어요. 그럼 인사나 드려야겠네. 이장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태수와 은희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아, 태수야. 많이 컸네. 어릴 때 봤는데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이쪽이 며느리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박은희입니다. 은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라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순덕이가 정말 좋아해요. 며느리 얻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장님이 은희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분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 강남구요. 아, 강남. 좋은 곳에서 오셨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그게 일찍 돌아가셔서.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이장님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은희가 점점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대답도 성의 없게 하고요. 그런데 직업은 뭘 하세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
사무직이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네요. 어느 회사에? 작은 회사라서 별로 아실 만한 곳은 아니에요. 이장님이 제게 눈짓을 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부산, 갑자기요. 은희가 거기서 직장을 구했대요. 어떤 직장이세요? 이장님이 은희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무역회사요. 회사 이름이?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서. 또 애매한 대답이네요. 이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님, 태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는데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원? 이장님이 놀라셨어요. 순덕이가 요양원에 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장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순덕이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와? 그래도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그런 걱정이 돼서요. 그럼 자주 안부 확인하면 되지. 왜 요양원까지 가야 해? 이장님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장님,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태수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셨어요. 순덕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네, 안쪽에 있어요. 이장님이 화장실로 가시면서 제게 살짝 눈짓을 하셨어요. 따라오라는 신호였어요. 나도 잠깐. 제가 이장님을 따라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이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뭔가 이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느리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아들도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는지. 오늘 밤에 혼자 있지 마. 민철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있어. 알겠어요, 이장님.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우리가 돌아오니까 태수와 은희가 뭔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조용해졌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장님이 일어나셨어요. 태수야, 며느리분. 우리 순덕이 잘 부탁해요. 네, 물론이죠. 태수가 대답했지만 어색했어요. 이장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어머님, 그럼 요양원 얘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실래요? 은희가 다시 꺼냈어요.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그때 갑자기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태수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를 봤어요.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응. 급한 일이 생겼어.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회사 일이에요,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네. 그때 요양원 얘기 다시 상의해요. 그들이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정말 수상했어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철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민철아, 정말 이상해. 제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요양원 얘기, 집을 팔라는 얘기,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간 것까지. 할머니,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박은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봤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박은희라는 이름으로는 아무 정보도 안 나와요. 아무 정보도 안 나온다고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가짜 이름이라는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철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는 정말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혼자 있기가 불안했어요. 그날 밤 민철이네 집에서 잤는데 새벽 2시쯤 민철이가 저를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왜 그래? 할머니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뭐라고?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정말로 우리 집에 불빛이 보였어요. 누가 들어간 건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그래, 신고해.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불빛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네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 가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고,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장롱 안까지 다 뒤져놨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완전히 털렸네요. 민철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뭘 찾은 걸까? 아마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거. 아니면 현금이나 통장. 통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급하게 침실로 뛰어갔어요. 옷장 뒤쪽에 숨겨둔 비밀 금고가 있거든요. 다행히 금고는 무사했어요. 민철아, 금고는 안전해. 다행이네요. 그런데 할머니,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바로 경찰서에.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수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요? 태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누가 들어왔어. 집 안을 다 뒤져놨어.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없어진 건 없어요?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어. 어머니, 저희가 지금 갈게요. 응,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민철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아들분 반응이 너무 담담한 것 같은데. 보통은 더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도둑 들었다고 했는데 태수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30분 후 태수와 은희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은희가 물었어요. 민철이네서 잤어. 민철이네요.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네, 혼자 있기 무서웠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없어진 건 있어요? 은희가 집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직 확인 안 해봤어.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집 안을 샅샅이 확인했어요.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뭘 찾은 걸까요?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보다 어머니, 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요양원 얘기를 꺼내려는군요.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한 번 당하셨잖아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잖아.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도둑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아, 죄송해요. 너무 걱정돼서. 은희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때 민철이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세요? 태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마을 청년회장 최민철입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드린다고요? 네. 요즘 농촌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많아서요. 사기 사건이라는 말에 태수와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사기요? 가족을 사칭하거나 이용해서서 노인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요. 저희는 가족인데 무슨 정말 가족이신지 확인해 봐야죠. 민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분,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왜 신분증을 봐야 해요? 은희가 당황했어요. 박은희가 본명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무례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어머니, 저희 모독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수가 화를 냈어요. 가자, 은희야. 어디 가? 제가 물었어요. 이런 대접받으면서 있을 이유 없어요. 태수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이장님이 신고하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경찰관이 들어오시자 태수와 은희가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민철이가 나섰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태수와 은희의 수상한 행동까지. 그래서 신분 확인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가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경찰관이 태수와 은희를 봤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해볼까요? 왜 저희까지? 절차상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태수가 신분증을 냈어요. 김태수 씨, 맞네요. 며느리분도 좀. 은희가 망설이더니 신분증을 냈어요. 이상하네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름이 박은희가 아니라 김미란이네요. 김미란. 은희의 진짜 이름이 김미란이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개명을 했어요. 은희 아니 미란이가 변명했어요. 개명, 언제요? 얼마 전에. 그럼 개명 서류도 있겠네요. 집에 있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오늘은 시간이 없었어. 계속 둘러대고 있어요. 그때 경찰관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어요. 김미란 1992년생. 이거 수배자네요. 수배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보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네요. 잠깐만, 저는 아무것도. 미란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김미란 씨,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김태수 씨도 공범 혐의가 있으니 같이 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니, 태수가 절 봤어요. 저희 억울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미란이는 보험 사기범이었고, 태수는 공범이었던 거예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하셨어요. 경찰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미라는 전문 보험 사기범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노인을 속였어. 총 20억 원을 가로챘어요. 20억 원? 그리고 그중 2명은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했고요. 살해? 미란이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만약 할머니가 혼자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태수는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태수 씨는 완전한 공범은 아니고 속아서 이용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됩니다. 태수도 처벌받는 거군요. 형량은 어느 정도? 김미라는 무기징역 이상. 김태수는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5년. 제가 태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태수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어요. 미란이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재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재산도 노리고 있었고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태수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미란이한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했으니까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목숨은 건졌다는 거예요. 민철이와 이장님 덕분에.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은 감옥에 가고, 며느리는 가짜였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예요. 할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희 마을에서 노인분들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단을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도 참여하시는 게 어때요? 자원봉사단이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할머니의 경험이 정말 귀중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피하는지, 수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해보자. 정말요? 응.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노인 안전 지킴이 활동을. 매주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사기 예방 교육을 해드려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갑자기 나타났어. 집을 팔라거나 요양원에 가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들어주세요. 순덕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누굴 믿겠어. 가족도 조심해야겠네. 그리고 민철이와 함께 다른 사기 사건들도 해결했어요.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한 할머니, 땅을 헐값에 팔라고 협박받던 할아버지. 모두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마을의 수호천사세요. 민철이가 칭찬해 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6개월 후 태수가 면회를 신청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응, 태수야. 정말 죄송해요. 그런 얘기는 그만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바쁘거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노인 안전 지킴이 활동, 사기 예방 교육,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도와주는 일까지.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세요? 응, 재미있어. 나 같은 바보 만들지 않으려고.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나오면 다시 잘해볼게요. 그래, 건강하게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아직도 서운하고 화가 나요. 하지만 태수도 피해자였으니까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장님을 만났어요. 순덕아, 면회 다녀왔나? 네, 이장님. 태수는 어떻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됐네. 그런데 순덕아, 뭐예요?
너 정말 달라졌어. 뭐가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응, 보기 좋아.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대단해. 이장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의 순덕이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는데, 지금의 순덕이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미란이와 태수 덕분에 오히려 더 강해진 거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에는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철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교육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그런데 할머니,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뭔데? 옆 마을 할아버지가 가짜 손자한테 속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기 사건이군요. 알겠어. 내일 바로 가자. 네, 할머니.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 때문에 내일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말이에요.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죠.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봤지? 우리 순덕이 이렇게 멋져졌어. 이제 남 도와주면서 살아. 자랑스럽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나쁜 사람들과 싸웠어. 선량한 어르신들을 지켜드리겠다고.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거든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힘내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일도 화이팅. 모레도 화이팅.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똑똑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속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새로운 꿈을 찾은 순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찬 인생이니까요.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